내가 10억이나 모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걱정 없이 편안할 거야. 아마 많은 분들이 퇴직금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30년 가까이 회사 다니면서 고생 끝에 모은 10억, 이 돈만 있으면 노후는 편안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고, 솔직히 말하면 행복한 노후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이제 막 퇴직한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다들 한 번쯤 이런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모은 돈으로 진짜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할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걸까? 하는 의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노후 돈만 있다고 행복하지 않다. 퇴직금 10억은 분명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노후가 다 해결될 거라 믿는 건 마치 자동차 한 대면 평생 편하게 다닌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떨어지면 멈추고 정비도 해야 하잖아요. 노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많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선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그리고 본인의 생활 패턴 변화 같은 변수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걸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10억이라는 큰 돈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사례 1, 10억으로 시작했지만 건강 문제에 무너진 김 씨 이야기. 김 씨는 58세에 10억 퇴직금을 받았어요. 계획은 단순했죠. 적당히 아껴 쓰면서 취미생활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2년 뒤 큰 병에 걸렸습니다. 수술비, 재활비용, 치료기간 동안의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죠. 그 사이 투자해 놓은 돈도 시장 변동으로 줄었고 결국 10억 중 절반 가까이를 쓰게 되었어요. 김 씨는 돈만 있으면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건강이 무너지니 모든 게 어려워지더라라고 털어놓았어요. 이 사례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에요. 은퇴 준비할 때 건강 리스크를 간과하는 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사례, 이 생활비 계산 미스로 힘든 노후, 이씨 부부 이야기. 이씨 부부는 퇴직 후 한 달 생활비를 3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졌어요. 교통비, 병원비, 여가비, 예상하지 못한 집 수리비 등등 계속 비용이 늘었죠. 결국 계획했던 돈보다 빠르게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이씨 부부는 생활비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던 게 문제였다고 해요. 물가 상승률, 긴급 상황, 작은 사치까지 모두 포함한 현실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직접 경험한 사례입니다. 사례 3. 사회적 관계 단절로 외로움에 시달린 박 씨 이야기. 박 씨는 퇴직 후 곧바로 모든 인간관계가 끊겼어요.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친했던 동료들도 각자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가족들도 먼 거리에 살았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감에 빠졌고 결국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이 사례는 돈이 아닌 관계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움과 고립감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전문가가 말하는 진짜 은퇴 준비.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노후 준비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재정뿐 아니라 건강, 관계, 심리적 준비도 함께 챙겨야 해요. 첫째,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매월 꾸준히 나가는 고정 지출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한 비상자금도 마련해 두어야 하죠. 둘째,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평소에 꾸준한 운동과 건강검진으로 질병 예방에 힘써야 해요.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장기요양보험 같은 것도 꼭 챙겨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 유지가 중요해요. 은퇴하면 회사라는 큰 사회적 공간이 사라지니 동호회,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으로 새로운 관계망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심리적 안정도 매우 중요해요. 은퇴 후 정체성 상실, 우울증,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개발, 취미, 봉사활동 등으로 삶의 목적을 새롭게 찾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 활용 가능한 팁과 주의사항. 노후 생활비는 최소 3단계로 계획하라. 기본 생활비, 여유 생활비, 비상 상황 대비 비용 이렇게 나눠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짜야 해요. 특히 비상 상황 대비는 꼭 필요합니다.
투자는 리스크 분산이 필수. 퇴직금이 크다고 해서 한 군데 몰빵 투자하면 위험해요.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으로 분산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꼼꼼히 점검하라.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지니 보험 커버리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하세요. 사회적 관계망 만들기 미리 준비하라. 퇴직 전에 취미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네트워크를 넓히는 게 은퇴 후 큰 힘이 됩니다. 심리적 준비, 자기계발과 취미는 필수. 하루하루 의미 있게 보내는 습관을 들이면 우울증 예방에 도움됩니다. 마무리하며 10억 퇴직금 정말 큰 돈이에요. 하지만 그 돈이 노후의 행복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김씨, 이씨 부부, 박씨 사례처럼 돈, 건강, 관계, 마음 네 가지 모두 준비되어야 진짜 행복한 노후가 시작될 수 있죠. 우리 모두 언젠가는 맞닥뜨릴 노후, 막연한 기대나 불안 대신 현실적인 준비로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결국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챙기느냐에서 출발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로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각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담아 설명해 드릴게요.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사항들, 그리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다루겠습니다. 1. 돈의 흐름과 관리. 노후 자금의 전략적 배분.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10억 퇴직금이 있다면 이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중요해요. 그냥 단기 적금이나 예금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팁? 우선 돈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해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금을 최소 3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관리하라고 권장합니다. 안정적인 자산 60%, 예를 들어 채권, 고정금리 예금, 부동산 등.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니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투자처에 60%를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채권이나 금리가 일정한 예금은 불안정한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성장형 자산 30%, 주식, 부동산 펀드 등 다소 위험을 감수하되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투자하는 자산이에요. 은퇴 후에도 일정 부분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를 해두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죠. 유동성 자산 10%, 비상금, 예비자금 등으로 급하게 필요할 수 있는 자금을 남겨둡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자금은 항상 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형태로 두는 게 중요해요. 실제 사례. 이런 전략을 잘 활용한 한 사례로 65세 은퇴한 박씨가 있어요. 그는 퇴직금 10억 중 6억을 안정적인 채권과 고정금리 예금에, 3억을 주식과 펀드에, 나머지 1억은 유동성 자산으로 두었어요. 결과적으로 5년 후에도 3%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2. 건강관리. 은퇴 후에도 건강이 우선. 돈은 모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의도하지 않게 더 많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만 60세 이상이 되면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팁? 첫째, 건강보험의 범위와 종류를 철저히 점검해야 해요. 기본적인 건강보험 외에도 실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예기치 않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병원을 다니게 되면 실손보험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해야 해요. 전문가들은 매일 30분 이상의 운동을 권장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섞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은 은퇴 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추천됩니다. 셋째, 건강검진을 자주 받아야 해요. 매년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며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 예방을 위한 검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필수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몸을 세심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김 씨는 퇴직 후 건강관리에 소홀히 했고
2년 만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가 2년 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정기검진을 받지 않아 큰 병을 놓쳤죠. 결국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했고 퇴직금 10억의 일부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3. 사회적 관계와 활동 은퇴 후 고립을 피하는 법.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잃습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1년 이내에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팁? 첫째, 동호회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세요.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 동호회, 등산 동호회,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세요. 봉사활동은 사회적 기여를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남을 돕는 일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더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가족과의 관계 유지도 중요한데요.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녀나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며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강화하세요. 실제 사례. 한 가지 예로 이 씨는 퇴직 후 갑자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행이나 독서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로움이 커졌고 결국 사회적 고립을 겪었습니다. 이 씨는 뒤늦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점차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했고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4. 심리적 준비 은퇴 후 마음가짐. 은퇴는 경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가져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정해진 역할과 목표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노후 준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체적인 팁? 첫째, 일상의 리듬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지만 그게 계속되면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루틴을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으로 채울 수 있죠. 둘째, 목표를 세우세요. 은퇴 후에는 목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의 성과가 목표였지만 은퇴 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이죠. 셋째, 자기 개발을 계속하세요. 은퇴 후에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등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정신적인 충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박 씨는 퇴직 후 처음에는 빈둥거렸습니다. 그러다 점점 우울감에 빠졌고 의욕도 사라졌죠. 그러나 그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취미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1년 뒤에는 작은 미술 전시회를 열게 되었고 그 경험이 큰 심리적 안정을 주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준비는 단순히 돈만 있으면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돈, 건강, 관계, 심리적 준비가 모두 잘 갖춰져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죠. 이번 글에서 소개한 구체적인 전략과 팁들이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만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노후 준비, 이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챙겨가며 준비해 나가세요.